자, 오늘 네 분 나와 계신데요. 한국보험제약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목준 박사님, 그리고 심리상담 전문가시죠, 박상희 소장, 그리고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단비 교수,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백현주 교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이게 진경준 검사장의 여파가 아직도 남아 있고, 예? 이게 뭐 진경준 검사장이 과거 무슨 뭐를 수사했대다 지금 이거 가지고 또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시점에서 부끄러운 일이 또 터졌어요. 자, 이 현직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소속 지금 거기에 있죠. 이 사람이 어쩌다 걸렸어요? 8월 2일이죠. 8월 2일 밤 11시경이죠. 오늘이 8월 4일이니까 밤 11시경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 이제 아마 이제 그 수서경찰서에서 그 오피스텔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제보를, 그러니까 첩보를 미리 입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호실은 그 아마 특정이 됐겠죠. 그 메토실이라는 게 특정이 됐겠죠. 그 인근에서 잠복을 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때 이제 하필이면 그 이제 이 부장판사 신모 부장 그 판사가 이제 그 성매매를 하고 나오는데 이제 바로 적발을 했어요. 그 적발하고 그 현장에서 체포한 이후에 바로 안으로 진입해서 현장에 있던 그 증거물을 수집하고 그 성을 판 여성, 성매매 여성까지 이제 같이 동행을 해서 경찰서로 연행을 했는데 성매매 사실을 전부 인정을 했어요. 다만 이제 본인이 무직이라고 이제 본인의 직업을 얘기는 무직이라고 했어요. 근데 경찰에는 그 인적상조회라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가가지고 판사가 그걸 몰랐나요? 경찰이 그런 알겠죠. 그래도 일단 무직이라고 얘기를 했고 경찰이 이제 그 조회를 하고 난 이후에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선생님 공무원 아니십니까? 이제 경찰은 판사인 줄 알고 있었죠. 조회해 본 다음에 공무원 아니십니까 하니까 사실은 맞다, 이렇게 인정한 겁니다. 예전에 자기 동생 이름 된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동생 인적상을 대가지고 하루 그 경찰서 유치장에서 잤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요. 그럼 경찰은 우연히 단속을 하다 이 사람을 그렇습니다. 잡았다. 뭐 이분이 뭐 부장판사라서 잠깐만요. 아니. 제 얘기 뭐냐면 그 오피스텔에 그냥 집이 여러 채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경찰이 저 집이 성매매하는 집이다라고 어떻게 알겠어요? 일단은 이제 길거리에서 전화번호만 적혀져 있는 전단을 이제 의무량으로 뿌렸어요. 그게 이제 경찰에 제보가 됐고 경찰이 유일하게 함정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마약 수사하고 성매매 관련 그 함정 수사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 전화번호가 뿌려져 있고 그 여성이 그 오피스텔 메토실에 있다는 것을 경찰이 아는 거죠. 근데요, 이 법원행정처에 있는 부장 판사다 그것도. 그러면 굉장히 잘 나가는 법조인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보통은 우리가 판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서울지방법원 아니면 서울고등법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법원 행정처 같은 곳은요, 예, 법관들의 인사라든지 행정을 담당하는 곳이죠. 굉장히 소수만 가는 곳이고 이 법원 행정처를 거치면 소위 엘리트 코스라고 해서 이제 향후에 승진이라든지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코스가 보장되어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히 법원 행정처 소속의 부장 판사가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법부에서는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이 지금 성매매가 불법이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 계신 분이 성매매를 했다. 이 심리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분이 뭐가 부족해서 이런 일을 했냐라고 얘기하고 주변에서도 지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워낙에 수줍고 사람들 낯도 좀 가리고 점잖은 분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서 동료들은 지금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극하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능하다는 분들이 사실은 본인이 쌓아놓은 거 스트레스를 어떻게든지 건강하게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뭔가 좀 밝은 사람들이라든가 스포츠를 좋아하고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푸는 나름대로의 방식을 한두 개는 갖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흔히 보면 정말 수줍다, 조용하다, 내성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는 뭐 나름대로 음악을 듣는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푸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꾹꾹 쌓아뒀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상한 방식으로 푸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바로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병적으로 잘못 푼 게 아닌가,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현직 법조인들의 성 관련 추문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 과거 2011년 우리 그래픽 한 번만 볼까요? 2011년에도 지하철에서 성추행한 판사가 있었죠. 그리고 2014년에는 대학교 네. 후배 여성. 이거를 어떻게 봐야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 법조인은 그래도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법조인도 이제 예를 들면 세 가지로 구조를 나누자면 판사, 예. 검사, 변호사가 있잖아요. 제가 만나본 법조인들을 보면 판사는 좀 달라요. 이 다르다는 게 뭐냐면 굉장히 스스로를 정말 조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뭐 친한 사람들이랑 있어도 특히 요새는 더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법조계 법조 비리도 너무 만연하고 이래서 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굉장히 조심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이제 뭐 예를 들면 굉장히 내성적이고 근데 그 내성적이라는 게 실제 그런 성격일 수도 있지만 판사들은 본인의 약간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조심하는 성향들이 사실은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충격적인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런 현직 판사들의 성과 관련된 추문이 계속된다는 것은 이러한 스스로를 조심하는 집단 내에서도 이런 행동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보면은 여기서 보면 아까도 한 부장판사는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에 밀착해 성추행한 혐의. 이거는 좀 사실은 예를 들면 성추문 중에서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굉장히 좀 낮은 예. 질이 낮은 성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것들 같은 건 자기 대학생 시절에 후배들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법부가 법조 비리도 많은 이러한 그런 좀 많은 실망감을 주지만 이러한 것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판사를 봤을 때 판사가 나에게 어떠한 것들을 판단을 내리고 했을 때는 그것을 수긍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판사에 대한 뭔가 도덕적인 거라 그러니까 저분은 나보다는 훌륭하니까 이러한 나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지라는 생각을 일반 사람들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는다면 판사뿐만이 아니라 사법부의 권위가 굉장히 떨어지는데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하는 건 내부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더군다나요. 당일날일 거야 아마 양승태 대법원장이 노스쿨 출신 법관 임용된 26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개인의 욕망을 자제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일날 이 사건이 터졌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판사의 어떤 이거 일탈을 예. 우리가 이제 그 심각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겁니다. 사법 불신이에요. 그렇죠. 죄를 졌다고 그 사람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이 판사들이 이런 행위를 하면 그 예. 판결에 대해서 승복을 하겠습니까? 예. 지금요 불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성과 관련된 법조인들의 스캔들을 그린 드라마가 있죠. 네. 원래 미국 드라마죠, 그게 네, 굿와이프가. 예, 원래 그죠? 원작은 미드인데요. 예. 근데 사실 전도연 씨가 뭐 컴백을 한 것 때문에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내용 자체가 사실 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대중적으로 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현직 검사가 정치 비리하고 연루가 되면서 성상납을 받은 정황이 포착이 되면서 뭐 정말 구속이 되고 이런 내용들 그러면서 전업주부로 살았던 부인이 십몇 년 만에 변호사를 뛰게 되는 생계 때문에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말 센세이션함을 주는 드라마 속의 내용이어야 하는데 정말 실제로 우리가 뉴스에서 다루는 내용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것도 좀 그것도 가끔 가다가 드물지 않게. 네, 아주 예. 이따금씩 그렇게 되면은 도덕 불감증에 걸려 있는 사법부에 대해서 아까 뭐 김복준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누구가 그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그걸 인정하고 싶느냐 예. 말이죠. 그러니까 사법부의 권위가 추락하는 것은 법조인만 우려할 부분이 아니고 모든 예. 국민이 다 같이 우려를 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네. 예, 어쨌든 대법원은 본인이 사표를 냈는데 사표 안 받았답니다. 그런데 판사 검사 저희가 진경준 검사장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파면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징계 절차를 거쳐서 해임이 될 거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 부분 지켜보겠습니다.